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저는 아직도 많은 문제 속에 여러 강박증에 있습니다. 강박증은 여러분 코로나19으로 인해 원치 않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로 많이 힘드시고 불안하시죠? 달라진 주위의 환경에 대해 당황함과 집에 거하던 많은 시간 동안 그전에 몰랐던 또는 무심했던 가족과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모습에 가끔 당황하게 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든지 사업체에 많은 변화가 생겨서 내 생업에 장래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팬데믹 이후 세계가 겪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보다 빠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차차 모든 기관이나 사업체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제가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나 다른 국가들은 아직도 언제 직장에 돌아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과 집에서만 거주하며 자주 다니던 장소들이나 하물며 식당에도 갈 수 없는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세계적 이러한 팬데믹은 1930년 이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차지 찾아올 수 있다는 극단적인 공포감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초조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강박증에 대한 얘기는 너무 심각한 경제 공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주위에 요즘 겪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로 크고 작은 강박증에 대한 주제입니다. 먼저 강박증을 여러 의학 사전이나 네이버 정보들의 토대로 찾아보면 강박증이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떠한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질환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서 몇 걸음 가다가 문을 제대로 잠궜는지 확인을 반복적으로 본인 스스로 안심이 될 때까지 하게 되는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나 나 자신 스스로도 잘 살펴보면 무의식 중에 본인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강박증들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소 흔한 증상이 결백증입니다. 더러운 것에 오염되는 공포와 걱정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과도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주부 습진에 걸릴 때까지 씻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옷을 몇 번이고 세탁하기도 합니다. 조금 심한 경우에는 손에 보호용 장갑을 항상 끼고 다니며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소독제를 사용하고 손이나 몸에 세척 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그 긴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과 이에 따른 확인 행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스는 끄고 나왔는지 수도는 잠그고 나왔는지 의심이 되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 행동. 저도 제 동생도 그랬듯이 겪었던 일들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못 정하고 어떤 행동을 번갈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옷을 입었다가 벗기를 반복하고 물건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렬 행동,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정돈을 하게 됩니다. 좌우 대칭이 잘 되어 있는지 반복적으로 교정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실제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한 사태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아두는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 쓸모가 없는 물건들을 무조건 모으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는 경우로 그 결과 방이나 집 전체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생활 공간이 줄어들고 가끔은 쓰레기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만이 강박증은 아니라 합니다. 특정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강박증에 속한다고 합니다. 불안을 유발하는 폭력적인 생각,
성적인 생각 등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뾰족한 물건을 보면 그 물건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어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숫자 세기, 머릿속으로 특정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등의 정신활동도 강박 행동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강박증 진단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 부분 불안과 걱정이 있고 그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침 출근 시간에 바빠서 정신없이 집을 나서고 난 후 10분 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이웃에게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한다고 모두를 강박증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강박증은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에만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박증이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약물치료, 인치치료 및 행동치료 등이 우선적으로 추천됩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적 치료가 강박 증상을 조절하는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만약 내가 강박증의 증상이나 행동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박증 환자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단순히 증상들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박증 환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증상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제어하기 어려울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강박증을 제어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강박증은 얼마나 흔한 질환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강박증은 드문 질환으로 생각하지만 50명 중 1명꼴로 증상을 보일 정도로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22세에 발병하지만 소아나 청소년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강박 증세 한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여러분 생활에 지장을 주며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전문의를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자가 열심히 치료를 하신다면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동치료나 약물치료를 병행하시면 80%에 달하는 큰 호전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하지 않고 잘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피디벤이 요즘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또한 팬데믹 이외 사회적 불안감으로 생겨난 강박증이나 여러 일반적 문제들을 여러 정보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